자, 오늘은 덴처 VD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치과에 가서 그 원장님과 그 다음에 환자 그리고 그리고 위생사 스태프분들 이 네 명이서 어떻게 호흡을 맞춰야 환자에 맞는 VD를 설정하는 거. 그것도 복잡한 거 말고, 복잡하게 그런 거 말고 그 뭐 고디같이 쓰지 않고 그냥 루틴하게, 환자도 덜 불편하고 우리도 시간을 덜 허비할 수 있는, 우리가 시간을 덜 허비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재배열 안 하는 겁니다. 재배열. 그게 최고죠. 배열을 해서 보냈는데 처음에 잡은 VD가 잘 맞지 않아 가지고 다시 이제 환자 입에 넣어 보니까 불편하대. 그러면 다시 또 배열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과정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우리가 환자의 VD를 잡는 방법, 뭐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제 기공은 최소비용입니다. 최소비용. 무슨 말이냐, 굳이 고지가치를 쓰지 않아도 고지가치를 쓴 것 같은 효과를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실제로 치과에 가서 하는 방법이에요. 뭐 그렇다고 체어 타임이 기냐? 뭐 위생사 쌤들 뭐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뭐 이런 시간이랑 제가 하는 시간이랑 비슷할 겁니다. 뭐 크게 차이 나봐야 한 10분 정도? 뭐 그래요. 자, 그 다음. 자, 여러분, 제가 이 영상 기억하십니까, 이거? 맞습니다. 이 영상의 주된 내용은 덴처 VD 체킹 시에 소장 또는 그 실장이 직접 참가해서 눈으로 왜 보고 와야 되는지를 설명한 영상이었죠. 이거 꼭 한번 보세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만큼 덴처의 VD 설정은 치과 의사에게도 그리고 치과 기공사에게도 정말 민감한 스텝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강의 내용 또한 그 치과 기공사가 강의를 하기에 치과 의사가 봤을 때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치과 기공사 따위가 진료를 논하다니, 그죠? VD를 논하다니, 파노라마를 논하다니. 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이 시점에서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보셔도 됩니다. 끄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하지만 계속 보실 거라면은 치과 기공사 따위가 라고 이제 얕보지 마시고,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게 덴처 한두 케이스하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저도 수많은 케이스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한두 개만 끼적거리다 만든 자료가 아님을 밝히고 시작합니다. 예. 자, 물론 환자가 이제 미어 터져가지고 뭐 덴처를 공장처럼 찍어내는 치과거나 아니면 위생사 쌤한테 위임해가지고 VD 설정 후에 이제 바이트를 찍어서 보낼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영상 이거 사진 보시면은 이거 왼쪽 이제 물렸죠. 왼쪽 물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른쪽 물리고 지금 다 물렸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봅니까? 이제 코끝이랑 그 다음에 여기 미간 이 비율이랑 그 다음에 아까 찍었던 여기랑 여기 이극 부분에 이 밸런스, 여기 이 밸런스 이거 맞추죠, 그죠? 이게 더 넓으면 당연히 VD가 높다는 거니까 뭐 막스림 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거 보고 그 다음 뭐 봅니까? 아이라인 보죠. 아이라인, 동공 라인과 그 다음에 귀화 평면이 일치하는지 아이라인 체크합니다. 뭐 이 정도는 거의 다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환자한테 그렇게 하죠. 푸푸푸푸푸푸 해보세요. 아니면은 포포포포포포 이거 발음해보라고 연습시킵니다. 근데
저도 체어에 봤지만 이게 사람은 저런 치과 체어에 앉거나 아니면은 처음 들어온 보철 같은 걸 끼면은 사람이 긴장을 해가지고 뭘 시켜도 제대로 못합니다. 평소에 그렇게 잘하던 그 푸푸푸푸조차도 푸푸푸푸 해보세요 이러면은 푸푸푸푸 뭐 이래요. 할 줄 알면서 마치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너 코카콜라 입술 안 대고 얘기해봐. 이렇게 하면은 그 편한 상태에서도 코카콜라 이렇게 하잖아요. 원래 코카콜라는 입술이 안 닿습니다. 근데 막상 야, 너 코카콜라 입술 대지 말고 해봐 이러면은 코카콜라라고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코카콜라 뭐 이 짓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엄청 불편해요. 그 뭐 이 정도가 뭐 루틴하게 그냥 치과에서 그 덴처 VD 잡는 방법이에요. 그 외에는 이제 본인의 노하우로 이제 잡죠. 그 사람들의 노하우는 저는 모릅니다. 뭐 얼마나 잘 아는지. 자, 근데 여기서 좀 더 파이팅 넘치는 치과 의사는 고디가치를 씁니다. 뭐 저 또한 VD 체크는 고디가치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고디가치가 뭡니까? 고디가치가 자 하악에 이제 핀을 꽂아요. 그래서 하악에는 평면 판을 꽂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볼트로 이 너트로 이제 조여가면서 이 VD를 잡는 과정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전방 운동 그리고 측방 운동 이걸 해가지고 뭐 그 베넷 앵글이라든지 이런 걸 계산하는 건데 실제로 사람은 이 베넷 앵글 우리가 측정한 이 베넷 앵글만큼 잘 움직이진 않아요. 왜냐? 이 상태도 긴장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밥을 먹는 사람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고디가치를 딱 끼면은 고디가치를 끼고 이제 턱을 왼쪽으로 해보세요. 오른쪽으로 해보세요. 왼쪽으로 해보세요. 오른쪽. 그 다음 앞으로 내밀어 보세요. 막 이렇게 운동을 해가지고 이제 세 발자국 이거 체크를 하거든요. 이 세 발자국 체크를 하는데 사람들은요 체크는 이렇게 해놓고 밥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먹어요. 우리가 왼쪽으로 가보세요 오른쪽으로 가보세요 이거 실컷 했는데 실제 턱은 아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 이게 안 좋다는 게 아니고 그 행위 자체가 뭐 환자 앞에서는 참 이제 액티브해 보이고 그 다음에 드라마틱한 이런 결과물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환상을 불러일으킬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가 체어에서 앞으로 내밀어 보세요. 그 다음에 턱을 왼쪽 오른쪽 해보세요 라는 이 가이드와 실제 환자가 먹는 추잉 사이클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액션이에요. 액션. 근데 고디가치의 가장 큰 장점은 지금 서울의 M치과에 있는 이제 그 김 원장님께 배운 건데 자 이렇게 그 환상적인 VD를 이렇게 맞췄어요. 이 사람한테 맞는 VD를 너트를 쪼아서 맞췄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운동 말고 그냥 이제 쇠판이랑 이 애를 이제 계속 하악을 탁탁탁탁 쳐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긴다고 얘기를 하냐면 비대칭되어 있던 과두가 탁탁탁탁 이걸 탁탁탁 치면요. 탁탁탁 치면은 얘가 지금 여기 그 구치부에 그 스탑되는 그 치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게 과두가 이 비대칭되어 있던 이 과두가 이러면서 평행이 맞춰진다는 거예요. 과두가 예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비대칭되어 있던 우과두 좌과두가 거의 평행하게 제자리에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바이트를 찍는다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덴처 한 짝의 기공료가 보통 28에서 3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런 치과는 잘 안 합니다. 고디가치 기공료가 부담스럽죠. 당연히 우리도 이거 하나 만들려면은 우리도 한 2시간 1시간에서 2시간 이렇게 시간을 내야 되는데 모델 부은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럼 그 돈 우리가 또 받아야 되잖아요. 돈 달라 하면 또 원장님 또 돈 주기 싫잖아요. 그럼 애초에 서로 불편한 꼴 안 보려면은 애초에 안 하는 게 낫지. 근데 결국 고디가치는 환자의 적합한 VD랑 VD 설정이랑 뭐 측방각 뭐 이렇게 보는 건데, 가장 좋은 거는 양쪽 가두의 안전적 위치를 잡는 진료 장치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 거래처 원장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 교정 환자 있잖아요. 교정 환자는 악쿵 맞추고, 그쵸? VD 잡고 마지막 교합까지 맞추는데 2년에서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아니 이렇게 덴처만큼 비교적 빨리 환자에게 이상적인 악궁이랑 VD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보철이 있냐고 라고 얘기를 해요. 맞죠, 그죠? 이 치아가 있는 사람은 이 정도 오래 걸리지만 치아가 없는 건 우리 치과 기공사가 만들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이상적인 악궁이라, 이상적인 악궁이 뭡니까? 혀가 편해야 됩니다. 일단 혀가 편해야 돼요. 혀가 편해야 돼. 무조건 일단은 혀가 편해야 됩니다. 혀가 불편하면은 그거는 악궁이라는 그런 거랑 거리가 멀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흔히 이제 책에서 배우는 중립대가 아무리 이제 중립대가 뭔지 알죠? 혀가 미는 힘과 그 다음에 협근이 작용하는 힘의 그 중간에 위치하는 이제 그건데, 아무리 그게 좋다고 해도 그거에 비해서 혀가 큰 사람은 우리가 중립대를 넓게 만들어줘야, 악궁을 넓게 만들어줘야 돼요. 일단은 혀가 편해야 됩니다. 자,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고디가치는 가격이 부담스럽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는데, 그렇다면 루틴한 진료와 고디가치 진료의 중간 정도 되는 진료가 있으면 한번 시도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예, 바로 루틴한 VD를 설정한 후에 그냥 파노라마 사진 한번 찍어 보는 거예요. 이게 뭐 어렵습니까? 파노라마 사진 한번 찍어 보는 건데, 왜 제가 영상을 예전부터 이렇게 하나씩 올려오고 있잖아요. 그 중에 제가 파노라마 사진도 기공사가 꼭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영상을 올리는, 제가 생각 없이 이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이 영상 올렸다 저 영상 올렸다 막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고 제 나름 영상에 빌드업을 하는 겁니다. 예, 이게 VD 잡는 거의 끝판왕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지금부터 진짜로 이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깔아준 거예요. 왜 VD가 보통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더 정확한 건 뭐고, 근데 그 중간 거는 파노라마 사진 찍는 거다. 사실 이게 답니다. 지금은 뭐냐? 지금은 이제 그 결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내피셜로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는 사진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사진으로. 자, 구독, 좋아요, 알림 누르고 들어갑시다. 자, VD 설정 체크 포인트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좌우 과두의 밸런스가 맞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보통 이제 그 진료실에서 이렇게 물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왁스를 만들어서 진료실에 보내주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엄청 바쁜 치과 같은 경우는 일단 쌤들이 먼저 보죠. 스태프분들이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뭐 바로 원장님 보는 데도 있고, 아니면 스태프분들이 보고 나서 원장님께서 보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렇죠.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여기 물리고, 여기 물리네요. 불편한 데 없어요? 자, 일단 여기 체크해 볼게요. 뭐 비슷하네요. 또 아이라인 교합하면 맞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V자 표시해 놓은데 거기다가 이제 바이트 찍찍 짜가지고 찍 물어갖고 우리한테 오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보통 기공소, 보통 그 치과는 안 그래요. 뭐 장인환 소장님은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보시면은 제가 그 페이스북에서 잘 봅니다.
예, 보면은 정말 환상적인 이런 이보콜라 시스템을 하시더라고요. 존경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치과는 잘 없다는 거예요. 일단은 VD 설정 시 그래요. 예, 다음에 한잔 해요. 자, VD 설정 시 주의사항 첫 번째 뭐냐? 환자를 진료처에 눕히지 말고 원장 의자에 앉혀라 이겁니다. 원장 의자에 앉혀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VD 설정할 때 보통 이제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의자가 보통 이제 환자 의자랑 그게 비슷하거든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 진료실 체어가 살짝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환자한테 약간 이제 앞으로 몸을 이렇게 앞으로 빼가지고 이제 VD를 이제 체크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자세냐면은 구부정한 자세입니다. 구부정한 자세.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누워 있다가 잘 보이나?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렇게 지금 몸을 지금 이 상태에서 배 힘으로만 이렇게 일어나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뭐냐면 실제로 똑바로 앉으면 구부정한 자세란 거예요. 그러면은 구부정하게 돼 있을 때 우리 턱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럼 고개를 약간 숙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면을 보고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랑 그 다음에 고개를 숙이고 물면은 앞니가 먼저 닿습니다. 앞니가 턱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VD를 잡으면은 턱을 내밉니다. 뭐 그런 데는 없겠지만 이제 누워서 VD를 설정하고 이런 데는 누워서 바이트를 짜는 곳은 뭡니까? 고개를 든 상태예요. 든 상태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고개를 들어서 짝짝짝짝 해보세요. 구치부가 먼저 닿이거든요. 게다가 이거는 뭐지? 제가 갖고 있는 책 중에 치과가 종합병원이라는 책에 나오는 건데 바이트 뜰 때 있지 않습니까? 바이트를 뜰 때 정면을 봤을 때랑 정면을 보고 짝짝 했을 때랑 그 다음에 왼쪽을 보고 했을 때랑 오른쪽을 보고 짝짝짝짝 했을 때랑 턱 위치가 다릅니다. 이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진료실에 가서 환자한테 바이트를 뜰 때는 애초에 눈을 감아라고 합니다. 눈을 감고 바이트를 떠라고 해요. 게다가 우리가 그 체어에 이제 바이트를 뜰 때 보면은 환자분 대부분 이제 체어에 누워 있을 때는 똑바로 발 이렇게 안 하고 있고 다리 꼬고 있잖아요. 그게 오른발이 위로 왔을 때랑 왼발이 위로 왔을 때 바이트 점이 또 달라요. 이제 이렇게 오른발이 위로 왔을 때는 오른쪽에 힘이 더 가고 왼발이 위에 있을 때는 왼쪽에 힘이 더 갑니다. 인간은 그래요. 왜? 근막은 하나로 돼 있거든요. 우리 근육은 따로 우리가 부르기 쉽게 이렇게 구분 지어 놨지만 그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쪽에 긴장을 하고 있으면 다른 쪽에서 보상을 해주는 작용을 해요. 그게 이제 어렵게 말하면 또 이제 전신교합 쪽으로 가는데 그래 말하면 이제 다 나갈 거잖아요. 얘기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다 나갈 거잖아. 재미없다고.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예. 어쨌든 제가 그 진료실에 갈 때는 애초에 환자를 계속 일어서 있으면 가장 좋은데 그러면은 환자도 너무 힘들고 저도 이렇게 하면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환자를 제가 VD 볼 때는 원장님 나가 계십니다. 뭐 다른 환자를 보거나 환자를 원장 체어에 앉혀요. 진료 체어에 앉힌 다음에 진행합니다. 그러면 최소 구부정하게는 안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 저를 보기 부담스러우면은 눈을 감으십시오. 뭐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봅니다. 절대 그 진료 체어에서 나와야 돼요. 아니면은 제대로 된 바이트랑 VD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제가 직접 가지 않는 이 치과에서 이제 그 사진을 받아보면은 환자들 다 누워 있어요. 누워 있고 이렇게 그 네임펜으로 치직 그어서 오는데 진짜 그런 사진 볼 때마다 답답합니다. 씨 이것도 제 배열이네. 왜? 누워 있을 때는 다르거든요. 달라요. 진짜로. 그리고 누워 있을 때의 정준선과 앉아 있을 때의 정준선이 다릅니다. 위에서 봤을 때의 정준선이랑 앞에서 있을 때 봤을 때 정준선은 다른데 꼭 이제 정준선을 딱 보는 사람을 그 보면은 좀 덥네. 열 받아서 그런가? 너무 지금 열광을 하고 있습니까? 보면은 위에서 이렇게 정수리 쪽에서 사진 찍어 놓고 정준선이 이상합니다. 이지랄하는 데가 있어요. 사람 짜증나게. 정면에서 찍으란 말이야. 정면에서. 게다가 좀 체어에서 나와서 원장 의자에 앉혀놓고 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구부정한 이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숙이면은 그건 결국 뭐다? 고개를 숙인 상태에 밑을 보고 바이트를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자, 환자가 우리가 그 왼쪽 물리고 오른쪽 물리고 이 비율 확인하고 동공 아이라인 확인하고 우리가 이제 파노라마를 딱 찍었어요. 이렇게 어때요? 다 물리잖아요. 이렇게 어때요? 좀 괜찮습니까? 자, 이 사진 어때요? 지금 파노라마 딱 찍었는데 왼쪽이랑 오른쪽 이렇게 다 물렸어요. 실제로 입에서 봐도 이렇게 물렸어요. 어때요? 괜찮죠? 그죠? 괜찮은데 진실은 이겁니다. 이거. 자, 여기가 L이라고 적혀 있다는 거는 이거는 레프트라는 거예요. 여기가 왼쪽이라는 겁니다. 여기가 왼쪽이고 여기가 오른쪽이에요. 자, 사진을 다시 한번 보죠. 우측 과두는 활주 운동하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좌측 과두는 약간 후방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측의 VD는 높은 상태고 좌측의 VD는 약간 낮은 거예요. 사람은 입을 벌릴 때 과두가 전내 하방으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과두의 위치가 전내 하방에 약간 이제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입을 벌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이쪽은. 그러면 해결책은 뭡니까? 이게 왁스림이 물린 게 다가 아니고 과두를 편한 상태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측 왁스림을 녹이든 뭘 하든 이제 낮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좌측은 약간 후방으로 가 있기 때문에 약간 왁스를 첨가해 가지고 VD를 약간 높여줘야겠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동일 인물이거든요. 동일 인물입니다. 동일 인물인데 지금 이 상태는 왁스림을 왜 레코딩 베이스를 왜 해갔냐면 일단은 지금 3번 3번인데 이 3번 3번에 VD 이 치아의 이상적인 높이와 그 다음에 프렘 양을 보기 위해서 레코딩 베이스를 해간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포세린 들어가고 그 다음에 파샤를 해가지고 다시 간 거예요. 동일 인물인데 어때요? 지금 어때요? 이날은 그래서 그날 수정해서 바로 찍은 게 아니고 이렇게 다 완성해서 간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왁스림 상태 다 물렸죠? 오른쪽 왼쪽. 자, 과도 한번 볼까요? 아까보다는 훨씬 안정적인 위치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정도는 확인하고 배열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는 확인하고. 예? 자, 동일 인물이거든요. 자, 위에 사진이랑 아래 사진이랑 둘 다 양쪽에 이제 눈으로 봤을 때는 둘 다 왁스림이 물린 상태지만 실제 파노라마 사진에서는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철이 사람을 건강하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병신으로 만들 수 있다는 말이 다 이런 것 때문이에요. 만약 이제 이 위의 사진처럼 보철이 나갔으면, 게다가 환자의 감각이 둔해 가지고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해서 계속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당연히 보철의 교합 평면은 뭐 아이라인에 맞게 평행하게 만들겠지만 실제로 이 환자는 기울어진 교합 평면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턱이 활주 운동 중에 아이라인의 교합 평면에 맞춰 가지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턱 관절은 뒤집어진 거죠. 기울어진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전신교합인데, 이게 되면은 당연히 몸의 그 보상작용 때문에 이 턱이 이렇게 됐으니까 당연히 어깨도 같이 올라가게 되고,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척추도 틀어지고 골반 틀어지고 무릎 틀어지고 발가락 틀어지고 최악의 연속이 되는 거예요.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신압으로 병신이 돼가는 겁니다. 이 교합평면이라 이 과두 이거 하나가 신압으로 사람을 병신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K렌탈님, 우리가 밸런스를 보자는 거예요. 밸런스를.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파노라마 사진은 왜곡이 많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찍는 거를 이렇게 편 거니까. 그러니까 지구본을 평면의 사진에 만든 거기 때문에 왜곡이 있을 수는 있어요. 당연히 CT가 더 정확하겠죠. CT가 더 정확한데 CT는 또 그만큼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그걸 분석하는데 또 3D로 작업하면 또 컴퓨터 또 돌아가는데 또 시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가장 루틴하게 보는 방법이 이 과두와 하악두와 그 다음에 하악와의 이런 서로 간의 이런 밸런스, 이런 것만 보는 겁니다. 최소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 빨간 원 이건 아니지 않나 싶어요. 만약에 다른 치과였으면은 이런 식으로 나갔겠죠. 왜 왁스림이 물리는데? 그 다음에 이 앞에서 봤을 때 구치부까지는 라인이 안 보이니까 앞에서 봤을 때 라인이 맞는데? 밸런스 맞는데? 이 위에 사진처럼 안 나갔겠어요? 당연히 환자 미어 터지고 바빠 죽겠는데. 근데 이제 좀 더 나은 보철, 그 다음에 이제 환자를 자기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최소 이제 밑에 사진처럼 이 정도는 나가줘야 되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자, VD 설정지 주의사항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왜? 누누이 얘기했지만 턱과 교합 평면의 관계가 왜 중요한가? 왜? 자, 제한테 달린 댓글이거든요. 자, 며칠 전에 제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교정 중인데 오른쪽 아래쪽이 왼쪽 아래 치열보다 높이가 낮고, 오른쪽 저한테 오른쪽은 여기니까 여기가 여기보다 지금 어금니 선이 여기가 더 낮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음식 씹을 때마다 왼쪽 어금니 어딘가에서 빠각빠각 하면서 굉장히 거슬린다. 치아끼리 미끌려 가지고. 자, 전방 운동 시 치열 높이가 낮은데 왼쪽은 꽉 물리는데 오른쪽은 치아 사이가 떠서 송곳니 쪽이 살짝 틈이 보인다. 3년째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충분히 이럴 수 있어요. 왜? 아니, 교정 중이잖아요. 충분히 교정 중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아직 교정 완성 안 됐잖아요. 지금 파이널 안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이 3년째인데 오른쪽이 3년 전보다 더 내려갔대요. 턱이 이렇게 내려갔다는 거겠죠. 얼굴형이 바뀌었답니다. 논문상 이제 자기가 이제 원장님한테 물어봤나 봐요. 근데 논문상 턱과 교합은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교합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제가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병원에서 제대로 안 해주면 환자는 어쩔 도리가 없는 건가요? 이러는데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본인이 그런 치과 가셨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오른쪽 아래쪽이 왼쪽 아래 치열보다 높이가 낮다. 그럼
저한테 오른쪽은 여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 논문과 턱과 교합은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교합평면과 턱과 교합은 관계가 있습니다. 자, 아까 이 파노라마 사진을 예로 들면은 환자분은 분명 VD 그리고 바이트 체크할 때 이 상태로 제가 여쭤봤어요. 이 상태로 여쭤본 겁니다. 괜찮으세요? 근데 어떻게 대답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여기가 좀 높은데 당연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사진에서는 근데 괜찮대요. 괜찮아. 이때 몰라. 모른다니까. 체어에서는 이 상태가 불편한지 교합이 센지 낮은지 잘 몰라요. 왜? 긴장해 있거든요, 사람이. 여기는 병원이고 내가 지금 체어에 누워 있어요. 아무리 아수라 발발타 막 긴장을 풀려고 해도 안 풀립니다. 왜? 여긴 병원이니까. 옆에서는 핸드피스 돌아가는 소리가 나는데 거리 소리가 나는데 당연히 이제 긴장이 돼서 괜찮다고 해요.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이 해골 바가지를 그림을 들면은 해골 잘 만들었죠, 그죠? 이거 전부 다 제가 그린 거예요. 저작권 전부 다 저한테 있습니다. 이 그림은. 자, 사실 저 오른쪽 그림처럼 과두의 이 밸런스가 이렇게 맞아야 정상인데 지금 이분은 이 상태로 물린 다음에 괜찮다고 한 겁니다. 이 상태로. 그죠? 정확하죠? 똑같죠? 이렇게.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 덴처가 들어갔다면 이분의 몸에는 어떤 신체 변화가 있을까요? 지금 오른쪽 사진은 이런 쪽으로 이제 진료를 많이 보는 치과의 사진을 가지고 온 겁니다. 예, 일미치과라고 있는데 그 치과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보통 전신교합을 한다든지 한의원에서는 이런 거를 얘기 많이 합니다. 한의원 쪽의 논문에 많이 나와 있고. 자, 그리고 지금 구글에서 교합평면과 척추 이것만 검색해봐도 이런 그림은 무수하게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은 지금 교합평면이 지금 이렇게 됐다 쳐요. 그러면은 뭐 합이 틀어짐 하면 무슨 병이 옵니까? 비염, 그 다음에 편두통, 불면증. 근데 죄송합니다. 우리가 사람은요 어떻게 보상작용이 있냐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교합평면을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교합평면을 제대로 맞추기 위해서 경추가 이걸 보상을 해줍니다. 이렇게 보상을 해줘요. 왜냐면 이거 틀어진 거를 우리가 똑바로 보기 위해서 턱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보상작용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이걸 보상하기 위해서 경추가 틀어져 줍니다. 경추가. 근데 이걸 틀어지면은 이게 이렇게 틀어지면은 오른쪽 어깨가 위로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척추가 이렇게 움츠리면서 어깨를 똑바로 세웁니다. 사람이 그래요. 이게 전신교합의 보상작용인데 이 틀어진 척추를 이제 펴줘야 되잖아요. 이 척추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골반이 대신 틀어져 줍니다. 그리고 그걸 골반이 틀어진 높이를 잡아주기 위해서 무릎이 틀어져 줘요. 그리고 발가락이 틀어지죠. 그래서 뭐 발가락 교정, 그 다음에 무릎 교정, 골반 교정, 척추 교정, 경추 교정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죠? 그 있는 이유가 다 이런 것 때문에 있어요. 근데 끝판왕은 뭐다? 교합평면입니다. 교합평면. 아무리 발가락부터 아니면은 무릎부터 골반부터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쫙 올라가고 아니면은 발가락부터 위쪽으로 쫙 올라오고 좋죠. 좋은데 결국 발가락부터 다 위까지 다 올라왔지만은 교합평면이 틀어져 있으면은 또다시 전부 다 비틀어지면서 내려갑니다. 이거는 전신교합이든 이런 교정을 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끝까지 환자한테는 얘기 안 해주죠. 자기는 척추 막 뚝뚝 이러면서 막 하는데 결국 환자 교합평면이 틀어져 있으면 결국에는 다시 다 제자리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거 뭐 정신교육 공부하신 분들은 뭐 다 알잖아요.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자, 그 후에 제가 그 후에 이거를 이 상태로 해가지고 다시 물었어요. 편안하냐고, 괜찮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정확한 게 잘 모르겠는데 조금 더 편한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본인이 환자라면, 본인의 가족이 환자라면, 나 지금 카메라 보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영상을 보신 본인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 사진의 위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겠습니까? 아래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겠습니까? 지금 이 진료를 하고 있는 치과에 가서 진료를 받겠습니까? 아니면 쌤들이 물렸네 이런 데서 가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보철의 개념을 가진 치과 의사랑 치과 기공사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자, 지금 이 영상을 계시는 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뭐 시간이 많이 걸려서 환자는 쳐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그 치과는 내 가족 안 보내면 그만입니다. 내 가족인데 내 사람들인데 내 사람들을 그딴 데 보내? 당연히 돈 벌기는 쉽지. 우리 거래처가 되면 편해요. 근데 그렇다고 그 치과가 편할까? 아닐걸요. 지금 덴치하고 계시는 소장님들, 그리고 안 소장님처럼 풀케이스 하시는 소장님들, VD 이런 바이트 주는데 바이트도 락같이 주면은 어차피 빌드업 다시 해야 되고, 그리고 빌드업을 안 해도 뭐 치과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한다 해도 지그들이 락같이 물려놓고 바이트가 높네, 바이트가 낮네, 귀압 조정 시간이 오래 걸렸네, 이런 개소리를 한단 말입니다. 애초에 잘하든가. 환자를 눕혀서 바이트를 떠놓고 왜 4, 5번이 높다고 얘기합니까? 당연히 높은 건데. 지금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요. 누워서 바이트를 뜨면 4, 5번이 높게 만들어집니다.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자, 그 다음 두 번째, VD 설정 체크 포인트 3가지. 림을 물었을 때 침 삼키기 편한 겁니다. 자, 이게 왜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침을 삼킬 때 치아랑, 방금 제 상황 보셨어요? 치아랑 치아가 닿지 않은 상태에서 침 삼키기는 매우 부자연스럽고 힘듭니다. 억지로 해야 돼요. 자, 힘들어요. 몸도 움츠리고 모든 근육을 다 써야 됩니다. 편하게 침을 삼키려면 치아랑 치아가 닿아야 돼요. 그죠? 무조건 닿아야 됩니다. 닿아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제가 이건 좀 과장된 거지만 높이가 새끼손가락을 치아 사이에 넣고, 이것도 어쨌든 치아랑 치아가 닿는 거잖아요. 침 삼켜 보세요. 침 안 삼켜집니다. 왜? 내 VD가 아니거든. 내 VD가 아니면 침 삼키기 힘들어요. 과도 밸런스를 맞추고 이거 좌우 왁스린 물리고 있는 무조건 기본으로 깔고 들어간 다음에 과도 밸런스 맞춘 다음에 침 삼키기 편하냐고 물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환자한테 침 삼키기 편하냐고 물어보면은 또 이래요. 체어에 누워가지고, 자, 환자분 침 삼켜 보세요 이러면은, 치과에 오기 전에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침을 삼켰던 사람이 또 이 사람이 또 어색하게 또 침을 삼기 시작합니다. 아니, 원래 잘 말할 수 있거든요. 침 잘 삼켜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림이 그게 뭐라고? 잘 삼켜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갑자기 지능이 확 떨어지는 사람처럼 얘기를 해. 그래서 저는 애초에 제가 림을 보러 갔을 때는 애초에 환자를 이렇게 세웁니다. 제 스타일을 아는 원장님들은 그거 별말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제가 이제 환자를 이렇게 세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래요. 환자분한테 저랑 산보 좀 합시다 이럽니다. 좀 걷자고 저랑 걸으면서 저는 이 사람의 모든 걸 체크를 해요. 좀 편안하게 걸어 보십시오.
앞에도 보고, 그 다음 천장 조명도 좀 보십시오. 천장 조명 어때요? 자, 천장 조명 보면서 짝짝짝 한번 씹어 보시고, 그 다음에 바닥 보면서 짝짝짝 한번 씹어 보세요. 예, 괜찮아요? 걷는데 어떻습니까? 좀 불편하지 않아요? 좀 이렇게 좀 몸 좀 이렇게 좀 댄스도 좀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세요. 뭐 사람들 환자분들이 신화는 저 사람 좀 뭐야? 뭐 이렇게 하는데 구안 같은 경우는 친환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워낙 뭐 이러면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뭐 잘 봐요. 처음엔 저 사람 저 이상한 놈인가 그래 보는데 자주 보면은 아 저게 진짜 환자한테 편한 이런 진료를 하고 있구나라고 친환들은 알아요. 자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면 저 끝에 정수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 밖에 창가에 사람들 저 밑에 저 아지매도 한번 보십시오. 이쁜가 이러면서 막 이렇게 긴장을 일단 풀어요. 푸른 다음에 제가 정수물을 한 잔 떠가지고 드립니다. 그러면은 물을 딱 먹어요. 물 한 잔 드셔보십시오. 이래요. 물 한 잔 드십시오. 그러면은 정수물 딱 먹고 어때요?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제 뭐 난 삼키기가 조금 힘들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가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VD가 아닌 거예요. 근데 가끔 있어요. 거의 없거든요. 왜? 과도 밸런스 맞추고 이거 다 맞추면은 이거 GVD 맞아요. GVD가 맞는데 혹시나 제가 한번 확인 사살 해보는 겁니다. 대부분 다 이 상태에서는 어때요? 물 삼키기 어때요? 이러면은 좋네. 이제 발음도 잘해. 왜? 내가 옆에서 하도 막 움직거리고 막 바닥 봐라 뭐 저 밑에 아지매 봐라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뭐 이 사람도 이제 제가 편한가 보지. 뭐 또 꼬라지 보니까 또 치과 원장도 아니네. 그러니까 뭐 편해 이제.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막 물 삼키기 편한가고 사실은 맞죠. 근데 물 삼키기보다는 침 삼키기가 환자가 물 먹는 시간보다 침 삼키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 글을 적었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환자한테 물을 먹여봐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체어에서 먹이면 안 돼요. 체어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걷거나 그 다음에 앉아 있거나 체어에 이렇게 누워서 우리가 침 삼키는 시간은 잘 없어요. 우리가 잘 때도 침은 잘 안 삼키니까 보통 다 앉아 있거나 서서 돌아다닐 때 침을 많이 삼키지. 그때 편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물었다고 했을 때 자 VD를 이거 이 두 번째 챕터 정리할게요. 이상적인 VD를 이제 맞췄다고 싶으면은 확인 사살로 물 마시기 또는 침 삼키기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대뜸 뭐 옆에 스텝한테 물 좀 떠오라면서 물 떠와가지고 이제 환자한테 이제 물 마셔보라면서 이렇게 주면은 체어에서 마시면은 그 개똥입니다. 그거 안 하면 못해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치과 한 바퀴 돌면서 저 끝에 있는 정수기까지 데리고 가야 돼. 그리고 나서 물을 먹여야 돼요. 그게 실제 이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될 VD거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혀가 편한가. 이제 침 삼키기도 다 됐다 이거야. 침 삼키기가 다 됐다는 건 뭐야? VD가 일단은 얘한테 얼추 맞췄다. 자 그 다음에는 VD 맞추면 뭐합니까? 우리가 림을 트라이앵글로 이렇게 해주거나 그러면은 혀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면은 혀가 편한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혀가 편한가. 자 마지막 챕터입니다. 뭐 지금 뭐 지루해서 자고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자 이거는 뭐 제 블로그에 있는 사진이에요. 제 블로그 예전에 네임이 아톰인데 그냥 닉네임이 아톰이었어요. 왜냐면 그 3학년 때 졸업 앨범 때 그 저희 그 후배가 선배구나. 선배가 아톰 일하고 있는 사진에다가 제 얼굴을 그려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앞으로 내 닉네임은 이제 아톰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됐는데
중립대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혀끈과 설근의 그 압력의 중심이 있는 곳이에요. 중심.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레주알리치 잔존 치조골의 최상부가 중립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치근과 아니 골과 티슈는 흡수하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교환면 해부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책에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상악골은 이제 내측으로 이렇게 줄어들고 하악은 외측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거. 이렇게 높이가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중립대는 잔존 치조골 레주알리치가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혀가 기준이 돼야 돼요. 혀가. 자, 그 혀를 기준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파운드 트라이앵글이라고. 보시면은 그 견치 근심에서 이 사진은 좀 잘못됐네. 이 사진이 맞네. 근심에서 이제 레트로몰라 패드 안쪽으로는 혀가 그 치아의 배열이 넘어오지 말고, 그리고 그 근심에서 레트로몰라 바깥쪽에는 이제 구치부에 정중선이 걸쳐야 된다.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얘의 위치의 기준이 중요한 거죠, 그죠? 근데 보면은 다들 뭐 과장되게 넓으면 뭐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막 사각턱처럼 되고 뭐 이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웬만하면 우리가 그 U-쉐입으로 이쁘게 우리가 생각하는 U-쉐입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보통 이 엄지손가락 2개입니다. 엄지손가락 2개. 2개에서 약간 띄운 이 정도로 이렇게 전치부를 배열해주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저 파운드 삼각으로 배열해주는 게 환자가 편안해하고 좋아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왜 혀를 생각해야 되느냐? 왜? VD 다 맞췄는데 그게 뭐가 문제인데 이거예요. 혀가 왜 불편하면 안 되냐면, 제가 예전 그 영상부터 누누이 얘기했어요. 유피트 호랑이. 이 책이 아직 한국에 정식 출간은 안 됐습니다. 근데 약간 한국어로 번역한 이제 초안본이라 해야 되죠. 그거를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그 원장님한테 빌려서 좀 봤어요. 뭐 정식 출간본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약식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건데, 이 책을 쓴 사람이 이분입니다. 이분. 닥터 필리오 라이오라고, 이 치과가 미국 워싱턴에 있는 치과예요. 이분이 이런 책을 냈습니다. 이분이 이 책에 요약하는 게 딱 이 그림 딱 하나죠. 6피트짜리 호랑이를 3피트짜리 케이지 우리에다가 가둬놨다는 거예요. 그만큼 혀는 있다만 한데 우리가 교정이든 보철이든 뭐 이런 걸로 혀를 생각을 안 하고 이런 치료를 한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적어놓은 책이거든요. 이걸 정리해놓은, 이거 다 구글에 쳐보면 나옵니다. 구글에 6풋 타이거 3풋 케이지 이거 구글에 쳐보면은 이런 사진이 나와요. 이런 사진이. 그게 제가 번역을 해놨습니다. 번역을 다 해놨는데, 자, impaired mouse, 손상된 구강, defective infrastructure, 불완전한 인프란 구조는 can eat, drink, talk. 발음 좋습니까? anyway, 먹고 마시고 말하고 이런 거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노?
어쨌든 뭐 불완전한 뭐 구조가 뭐 이런 아래 원인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뭐 슬립 앱니아, 뭐 수면 무호흡, 뭐 코골이도 그거에 해당됩니다. 코골이가 심해지면 수면 무호흡이 오니까. 그 다음에 뭐 뭡니까? 크로닉 페인, 만성 통증. 이건 뭐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드레날 패티기, 뭐 아드레날 피로라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그 다음에 이갈이, 턱관절, 그 다음에 이 리딩 카우즈 오브 데스래요. 주요 사망 원인이 된답니다. 손상된 구강이. 그리고 본로스, 뼈 손실, 덴탈 트러블, 치아 트러블, 그 다음에 디프레션, 우울증, 그 다음에 이게 뭐라고 했는가? 엔시어티, 불안. 이런 식의 혀를 이런 식으로 방치를 하면은 이런 것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왁스림을 만들든 아니면은 교정의 악궁을 만들든 혀도 꼭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얼마 전에 발치 교정 얘기를 했잖아요. 발치를 하고 전치부를 뒤로 당기면은 그만큼 혀가 뒤로 가고, 혀가 뒤로 가면 기도가 좁아지고, 기도가 좁아지니까 당연히 코골이가 오고, 그리고 수면 무호흡이 오고, 발치 교정을 했기 때문에 혀가 원래는 이만큼 평수가 있어야 되는데 좁아졌으니까 당연히 혀는 교환면 위로 얹혀지겠죠. 좁아졌으니까. 지금 뚱뚱한데, 그죠? 그러면 이제 혀 씹고 뭐 그런 게 중요한 이제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게 우리가 혀를 생각을 안 해서입니다. 혀를 생각 안 해서. 자, 오늘 VD 설정 체크 포인트 3가지는 이겁니다. 마무리할게요. 뭐 우리가 흔히 진료실에서 쌤들이 보는 좌우, 아니 그 오른쪽 물리고 왼쪽 물리고 우리가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쌤들이 이렇게 보잖아요. 보고 나서 물리네, 어때요, 괜찮아요, 뭐 그 다음에 이거 밸런스 잡고, 그 다음에 아이라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V자 표시해가지고 바이트 찍어서 보내주잖아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환자가 운이 좋으면은 그게 좋은 보철이 되지만 보통 다 운이 나쁘기 때문에 신압으로 병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파노라마 사진을 찍어 가지고 좌우 과두의 밸런스를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 밸런스가 맞으면 두 번째 확인 사살을 해보는 겁니다. 물 삼켜 보세요. 물 마셔 보세요. 침 삼켜 보세요. 체어에서 일어나서 물 삼켜 보세요. 침 삼켜 보세요. 우리가 체어에 누워서는 물 안 마시잖아요. 무조건 일어나서. 그 다음에 혀가 편한지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혀가 편한지 아무도 몰라. 그건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어떻게 기준점을 못 잡겠어요. 그냥 뭐 사실 뭐 이게 넓으면 넓을수록 다다익선입니다. 근데 미적 이런 감각도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경험상 무티나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엄지손가락 2개를 한 5mm 정도 띄운 이만큼만 전치부의 그 U 쉐입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런 다음에 구치부 설정을 해요. 그렇게 합니다. 자, 지금까지 덴처 VD 설정, 덴처 교합 고경 직관적으로 루틴하게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고 가세요.